이걸 접었더니 일치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접었다라는 얘기고, 이걸 이렇게 접었다는 얘기는 이 접은 선이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이렇게 이게 접은 선 그러면 수직 이등분 생각해요. 수직 이등분이니까 얘네들 중점은 1이고 접은 선은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 기울기는 2야. 2 빼기 2 플러스 1 2x 빼기 3이 이제 접은 선이죠. 접은 선에 대해서 이제 그랬을 때 C 3,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겹쳐진 점을 구하래. 그 얘기는 얘를 또 여기 이렇게 가면 있겠죠. 얘는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이거 여기까지는 뭐 그냥 그림 그린 거고 이거 그냥 5초 안에 풀어요. 왜 5초 안에 푸냐? 얘가 두 칸 내려오고 한 칸 같이 빼기 1 빼기 2지. 이렇게 하면 그게 답이야. 이거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이렇게 돼. 요 두 칸 내려오고 두 칸 내려오고 한 칸 가는 거지. 마이너스 1, 두 칸에서 마이너스 1, 1. 이해돼요? 저희 풀면 그냥 간단해서 제가 계속 전에 처음 봤을 때 비율을 계속 강조했잖아요. 비율을 생각하시면 쉽죠? 여기 딱 이거를 직사각형이 되니까 거리가. 근데 늘 그럼 저러냐? 그건 아니야. 늘 그러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 이게 성립했냐면 이게 기울기가 2짜리여서 딱 이렇게 평행한 특수한 상황이어서 된 거야. 늘 그런 건 아니라고. 알겠지? 만약에 내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줬어. 여기가 뭐 이런 상황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줬으면 그게 성립하지 않죠. 그때는 그냥 구해야 돼. 그렇죠? 지금은 되게 쉽게 준 건데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인 거고, 이렇게 줬으면 그냥 이렇게 직접 구해야 돼. 수직 이등분선을 직접 구해야 돼야지. 무조건 뭐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어. 그래서 만약에 3, 마이너스 2가 아니라 3,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이게 4, 0이었으니까 그냥 5, 마이너스 5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때는 말했지만 직접 구해야 된다. 그렇죠? A, B라고 놓고 구하시면 된다. 그렇지? 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둘의 중점이 이 직선에 있습니다. 대입하셔야 돼요. 그렇지? 지금은 약간 쉽게 낸 편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문제에서 간파할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 1054는 이것도 그 모의고사 기출 문제인데 한 10년 정도 됐죠? 근데 학교 시험에서 그래도 자주 내는 편이에요. 자주 내는 편이니까.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지금 이제 방학 때는 할 게 더 많을 텐데 뭐 책 하나씩 더 푼다고 하지 않았어요? 더 푸는 거야. 네? 책 하나씩 더 풀 줄 알았는데 자네들은 저랑 상담을 안 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안 했고요. 무슨 상담이에요? 기말고사 상담. 언제 했는데요? 금요일에 복귀하는 날 했죠. 아. 근데 그 놀러 갔으니까 자네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뭔가 부교재라도 좀 보셔.
부교재에 무슨 문제가 나왔어? 뭐가 있나? 보시면 우리가 푸는 문제 중에 있는지 알아주면 좋겠지. 책 있는 거 지금 방학 되면 특강 듣고 하면 더 바빠서 그대로 못할 거거든요. 얘를 y는 x 위에 어쩌고저쩌고 얘가 지금 이렇게 원이 있죠? 예, 얘가 4,4고 반지름도 4죠? 근데 이 위에 있는 점을 어떤 점인지는 몰라요. 네. 어떤 점인지는 모르는데 그냥 P라고 할게요. P 이거를 이렇게 y는 x 대칭을 시킨 놈이 Q예요. 얘를 각각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P', 얘가 Q'입니다. PP' 빼기 Q'의 최대값이 뭐예요? 이게 좀 그렇죠. 이렇게 보면 좀 어려워요. 이게 뭐지? 근데 잘 봐요. 이렇게 놓으면 어려운데 여기서 이걸 빼라 그러면 어려운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얘를 A, B라고 해봐요. A, B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 거리는 B죠. 요 놈은 B, A죠. 그럼 이 거리는 A죠. 이렇게 놓고 보면 좀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건 A 빼기 B잖아요. A 빼기 B. 얘를 모르니까 최대라는 건 최소, 최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만약에 K 이하다라는 얘기는 그 얘기는 B 빼기 A가 K부터 마이너스 K라는 얘기죠. 결국은 이걸 뭐 A, B라고 쓸 수도 있고 X, Y라고 쓸 수 있는데 결국은 Y 빼기 X의 범위가 K부터 마이너스 K라는 얘기거든. 결국은 이 기하학적으로 알아차리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기하학적으로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식으로 놓고 보면 좀 편하다. 얘는 그럼 Y가 X 플러스 K X 빼기 K구나. 그럼 길이가 일자인 직선이니까 이때 가장 짧고 이때 가장 길구나. K는 Y 절편이니까. 그러니까 문자로 놓고 보면 좀 쉽다. K의 최소. K의 최소. 그럼 나는 이제 점집걸 쓰면 되겠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풀면 됩니다. X 빼기 Y 플러스 K는 0에서부터 4,4까지 거리는 D분의 4사니까 K가 4면 되죠. 그래서 K의 최대값은 4분의 최소는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분의부터 절대값이니까 빼면 이렇게 최대는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보면 좀 어려워요. 문자로 꼭 풀면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다. 얘는 그냥 표준형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빼기 1 이렇게 되죠. 표준형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얘를 A, 1대 대칭한 도형이 반지름 루트 2야. 반지름 루트 2. 그랬을 때 얘도 그냥 풀면 어려워. 아이디어가 필요해. 얘 어떤 원이 있는데 얘를 뭐에 대해서 어떤 점에 대해서 뭘 했더니 여기 딱 갈 거야, 그지? 간격이 같다 그랬죠? 이게 3,-1이야. 그럼 이걸 A 때문에 어차피 못 구해. A 때문에 어떤 하나의 값은 확정되지 않아. A가 들어간 어떤 문자겠죠? 그지? A를 모르니까 하나로 확정된 게 아니잖아. 모르는 상황이죠. 대신 내가 뭐는 알아? Q는 알아. 왜? 불의 중점이 B니까. 그럼 두 칸 가고 두 칸 갔으니까 Q는 3이라는 거 알아요. 이것도 물론 문자로 쓸 수 있어요. 문자로 쓸 수 있지. 그러면 둘의 중점 A. 그래서 P는 2A 빼기 3. 그래서 옮긴 점은
2a 빼기 3,3이 옮긴 새로운 중심인데 그 중심을 지나는 원이 뭐에 접한데? y는 x 플러스 2에 접한다. 그래서 y는 x 플러스 2부터 이 중심까지 거리가 얼마다? 루트 2다를 풀면 되죠. 그래서 x 빼기 y 플러스 2는 0에서부터 2a 빼기 3,3까지 거리가 루트 2다를 풀면 a 값이 나오겠다. 루트 2분의 2a 빼기 3 빼기 3 플러스 2가 루트 2다. 그럼 a 값이 두 개가 나온다. 2a 빼기 4가 얼마 2다를 풀면 a 값이 두 개가 나온다. 그냥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점대칭이니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6번. 좌표평면 위에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0이고 반지름 1이고 5가 있다. 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나씩 가봐요. 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원은 대칭이동을 하든 평이동을 하든 반지름이 변화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중심만 따라가면 돼요. 중심만 따라가요. 알겠죠? 둘 다 반지름은 일자리 원이겠지? 그럼 처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는데 얘를 y축에 대칭시켰어. 이게 5원, 이게 5투야. 2분의 1이지. 네. 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을 시켰대. 그럼 시키는 대로 가면 되지? 2분의 3. 2분의 3이 아니라 이만큼 갔으니까 2분의 5겠다. 그치? 간격을 잘 맞춰야죠. 2분의 1, 2분의 1, 이게 1이라는 얘기야. 1, 2분의 3, 2분의 5. 여기가 5, 3. 이렇게 됩니다. 이만큼 표현을 시켰다. O1의 내부와 O2의 내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와 그럼 이 원을 그려봅시다. 간격을 맞춰주라 했어요. 5원. 그래야 그림이 좀 이쁘게 나와요. 대충 그리지 마시고. 그래야 그림이 현실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반지름 일자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만큼 이동을 시켰으니까 반지름이 각각 일자리 맞죠 이제? 그러면 O1의 내부와 O2의 내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랑 O2의 반지름이 1인데 얘가 O3가 아니구나. 여기서 이만큼 가는 거니까 여기구나. 네. 여기가 아니에요. 네. 역시 국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네. 여기서부터 이만큼 가라는 얘기가 여기죠. 그러면 이런 형이 되겠네. 얘가 O3. 네. 그러면 O2의 내부랑 O3의 내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야. 국어를 왜 이렇게 못하지? 네. 명확하게 좀 문장을 새로 끊고 하시면 될 거를 뭘 이렇게 말을 뚜껑을 대기업치려고 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냥 얘는 요 나뭇잎 모양 하나 구한 다음에 요거 4개 있는 거죠? 곱하기 4라는 얘기예요. 곱하기 4. 곱하기 4. 아무거나 하나 구해서 곱하기 4. 그러면 보기 편한 쪽에 만약 본다 그러면 요렇게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뺀 후에 곱하기 4를 하면 되죠. 그러면 반지름은 일자리라고 했으니까 1분. 여기가 2분의 1이지. 그러면 1, 2분의 1, 2대 1대 이렇게 3. 이게 60도야. 이게 60도. 네. 그럼 120도지. 그러면 파이 r제곱 곱하기 저번에 배웠던 거 360도분의 120도. 내서 여기 삼각형 갖다 붙이면 정삼각형이지. 4분의 3 곱하기 1의 제곱. 이제 실제 얘를 4배 해라. 요건
여기서 3을 빼라. 그치? 예, 57은 얘도 0,1 반지름이 3이에요. 0,1이고 반지름이 3. 1, 2, 3. 1, 2, 3. 0,1에 반지름 3이니까 4까지 가요. 여기 1이니까 하나, 둘, 셋.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이런 원이 돼. 3짜리 원이 돼. 그치? 얘를 다 원을 전체적으로 다 그려야지. P를 요 점만 그리지 말고 원을 그려놓고 보면 쉬워. 근데 이 점만 이동시키려면 힘들어. 얘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표현을 시켰다. 그럼 이 원을 전체적으로 내리면 되죠. 여기 지나면 이런 원이 되겠죠. P는 어디 위에 있다고? 얘는 X제곱 얘 위에 있고 한 칸 밑으로 1만큼 내렸어. 그지? 한 칸 밑으로 1만큼 내렸지? 그 다음에 걔를 일로 옮겼어. 얘가 Q가 되겠죠. 그래서 Q는 X제곱 Y제곱이 있어요. 이렇게 한 칸 내리고 그 원 전체를 그리라고. 그래야 좀 쉬워. 그렇지? 예. 그랬을 때 A는 1, 마이너스 루트 3 1,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이 원의 내부에 있어요. 반지름이 3이니까 1, 루트 3은 이 원의 내부에 있어요. A라는 놈은 1, 마이너스 루트 3 예. B라고 하는 놈은 3, 루트 3이니까 한 여기 정도 가 있겠네요. 얘는 3, 루트 3 A, B는 정해져 있는 점이에요. 그랬을 때 A, B, Q의 넓이가 최대. A, B, Q의 넓이가 최대. 그러면 최대인 건 무조건 뭘 하라고 했어? 이 중심을 지날 때로 그랬죠? 중심을 지날 때. 중심을 지날 때. 여기가 Q겠네. 중심을 지날 때. 얘가 이렇게 될 때가 가장 넓이가 최대겠죠.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요 간격이 어떠한 간격인지 잘 봐. 이게 이만큼 증가하고 이 루트 3. 제가 비율을 늘 강조했잖아요. 1대 루트 3이야. 1대 루트 3이니까 몇 도? 60도예요. 60도. 60도. 네, 제가 60도죠. 60도인데 60도야. 수직이니까 얘는 몇 도겠어요? 30도겠죠. 30도잖아요. 30도니까 비율을 생각해봐요. 비율을 30도 똑같이 2대1 루트 3이야. 잘 봐. 그러면 요 비율을 생각해봐. 비율 2대1 대 루트 3이야. 근데 반지름이 얼마예요? 반지름이 3짜리예요. 그럼 여기가 3이고 여기는 2분의 3, 여기는 2분의 3 루트 3이야. 좌표를 알 수 있죠. 좌표는 뭐야?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3, 2분의 3. 이게 Q의 좌표야. 비율. 걔를 원래 어떻게? 한 칸 1 내려오고 대칭시켰어. 그러니까 원래로 가려면 대칭시키고 한 칸 위로 올리면 되죠. 그러면 대칭시키고 한 칸 위로 올리면 얘는 뭐야? 대칭시켰으니까 X좌표는 2분의 3 루트 3, 2분의 3에다가 한 칸 위로 올렸으니까 얘가 P의 Y 좌표가 2분의 5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PQ 점만 쓰지 말고 원까지 같이 그려줘야 문제가 좀 편해진다. 이것도 대신에 좀 자주 내는 편이에요. 조금 더 복잡하게 될 거예요. 결국 근데 특수가 끼름 형태가 뭐 주로 주어지지만 특수하게 아니어도 지금 제가 푼 것처럼 비율을 가지고 푸셔야 해요. 비율을 가지고. 네. 58. 네. 삼각형의 네. 둘레. 잘 보세요. A, B 얘를 그냥 풀려보면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거기다가 좀 표시를 해봐요. 3루트 2. 루트 2라는 거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봐요. 루트 2. AB가 루트 2. AB가 3루트 2. 루트 2 그럼 뭘 떠올려야 되냐? 루트 2 그러면 1대1 대 루트 2를 떠올리면 좀 우리가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1대1 대 루트 2.
1 뛸 때 루트 2를 떠올리잖아요. 아, 그러면 A, B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인가? A, B, Y는 X가 A, B가 3루트 2래? 그러니까 여기는 3루트 2. 그러니까 A의 좌표는 3,3이네. BC의 길이는 4래. 4니까 여기는 1이네. 1, 3, 루트 10이네. 끝났네. 루트 2. 그래서 비율을 제가 계속 중앙어스 때부터 계속 비율을 강조한 거야. 비율을 생각하고 있어야 약기운 때문에 힘들죠? 네. 놓친 내용 다시 봐. 이렇게. 네. 그래서 이 비율을 꼭 생각해야지 좀 문제가 쉬워. 그렇지 않고 그냥 풀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얘를 중등 기하로 풀려면 되게 어렵다. 1 깰 때 루트 이런 관계를 알고 나면 생각보다 되게 허탈해진다. 그래서 3루트 2가 아니라 3루트 5가 나왔다. 그 얘기는 왜 3루트 5일까? 1대 2대 루트 5니까 3인가? 3, 6, 3루트 5가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Y는 X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되게 쉬워지는 거야. 이제 문제가 거의 다 푼 거야. 그치? Y는 X 대칭시키면 되니까. 대칭시키면 되니까 문제가 많이 펴졌죠? 예.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그려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대. 예. 그치? 이 점 좌표 모르니까 그냥 이 점의 좌표를 내가 P, Q라고 놓으면 밑으로 대칭시켜야지 얘는 P, 마이너스 Q가 될 거고, 그치? 그거 많이 했던 거잖아. 그럼 이걸 일로 대칭을 시키면 이건 Q, P겠죠? 그러면 이렇게 거쳐가는 거니까 나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있어요? P, Q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 앞에 문제는 왜 쉬웠냐면 얘가 숫자였어요. 지금 숫자가 아니라 문자라니까. P, Q가 어디 있어? 이 직선 위에 있어. 그러니까 Q는 기울기가 1, 3이니까 마이너스 3 P 빼기 3,3 위에 있어.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P 플러스 12라는 이 직선 위의 점이야.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지? 이거의 거리의 최소값이니까 Q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이야. 이거 대신 나왔을 때 많이 틀렸어. 얘는 2배 PQ, 2배 PQ 사라지니까 P제곱, Q제곱이죠. 2차 함수의 최소를 풀면 되지. 얘는 P제곱은 그냥 P제곱, Q제곱은 이거 3P 빼기 12의 제곱.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구하시면 되죠. 이 P제곱, 그 다음에 2배, 요거 3 빠져가면 9, P 빼기 4의 제곱 2P제곱 18 P의 제곱 8P 16 20P의 제곱 8, 8, 8, 8, 64, 144P 18, 16 20P 제곱 20분의 120, 144P 숫자가 안 쉬워요. 숫자가 안 쉬워요. 봐요. 이렇게 풀면 계산이 복잡하죠. 뭐 여기까지 풀었으니까 다 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방법을 그냥 제시하는 거야. 이렇게 푸는 방법이 첫 번째. 그냥 2차 함수의 최소다. 방법을 여러 가지 제시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그 중에서 쉬운 쪽을 택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2차 함수의 최소. 해설하는 사람은 뭐 여러 가지로 안 풀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해설을 잘 안 보는 상황이어서. 첫 번째는 저렇게, 두 번째는 지금 이런 상황이래. Q가. 근데 물어보는 건 요거야. 이게 의미가 뭐냐. 두 번째.
P제곱 플러스 Q제곱이 의미가 뭐야?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도형 쪽 배웠잖아. 이번 기말고사 때 거를 보면 0,0에서 P, Q까지 거리의 제곱이야. 0,0에서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이야. 그래서 나는 이 직선이 있는데 P, Q는 이 직선이 있는데 어떤 직선? 이 직선 3P 플러스 Q 빼기 12는 0이라는 직선인데 0,에서 거리가 언제 최소가 되느냐 정직점을 쓰는 거야. 이것보다 저게 좀 더 쉬워요. 그러면 거리 빵빵이니까 12에 에다가 2가 있잖아.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10분의 144 곱하기 그때가 근데 우리는 루트를 씌워야 되죠? 루트를 씌워야 되죠? 그치? 이거 루트 씌워야 되죠? 왜냐면 둘레 길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루트 5분의 12 5분의 12 루트 그래서 얘 더하기 얘는 17 된다. 그냥 풀면 복잡해요. 근데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 제가 그래서 늘 얘기만 여러 가지 소개하는 이유는 어느 게 하나로 압도적으로 되기 쉬우면 그냥 하나만 소개할 텐데 둘 다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내가 얘를 계산했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아니에요. 그때는 무조건 무식해도 이렇게 넣어봐야 될 수밖에 없어요. 복잡해도 어쩔 수 없어. 모양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둘 다 설명한 걸 복잡하더라도 설명한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처럼 딱 거리로 이쁘게 나오면 저 아이디어가 쉽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식하게 가야 돼요. 알겠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쉽다. 이거를 모양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죠. 근데 웬만하면 이렇게 낼 거예요. 이렇게 잘 안 내는데 혹시 몰라서 설명을 했어요. 거기 마플 특강에서 다 앞에서 했던 내용들은 패스할 거고요. 앞에서 안 했던 내용을 좀 볼게요. 거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 좀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마플 특강 최단거리 총정이 돼 있는데 특강 1번이랑 2번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빡세지 않아요. 그냥 뭐 보면 뭐 이해할 만한 내용들이어서 예, 넘어갈 거고요. 3번도 보시면 거기에 줄을 쳐봐요. 마플특강 3번에 직각 이등변삼각형 ABC가 있다. 직각 이등변삼각형이라는 표현을 보시면 뭘 생각해야 돼요? y는 x를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y는 x 대칭을 시키면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둘 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마플특강 4도 반사되는 거 많이 했죠? 여기까지는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마플특강을 건드리는 이유는 5번, 6번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5번, 6번, 8번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5, 6, 7, 8. 이 4개를 그래서 좀 설명을 하려고요. 5, 6, 7, 8. 한번 읽어봐요. 5번만 딱 읽어봐요. 5번을 할 줄 알고 6번 할 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5번을 한번 읽어봐요. 5번 뭔 소리 하나. 그래서 그거는 시험에서 그래도 동대부영어나 공랑고나 둘 다 필러 문제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5, 6, 7, 8, 5번만 먼저 읽어봐요.
보세요. 네. 5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폭이 20m인 직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학교와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다. 학교에서 정동쪽으로 800m, 정남쪽으로 620m 지점에 도서관이 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좌표 평면을 나타내 볼게요. 그냥 여기를 원점으로 해볼게요. 20m가 횡단보도니까 20을 이렇게 20. 다 곱하기 10이 돼 있으니까 숫자가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20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어디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어서 동쪽으로 620이라는 게 중요해요. 620인가 여기가 800이라는 게 중요해요. 요게 얼마큼 떨어져 있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620이라는 게 중요해요. 요게 620이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죠. 20은 필수적으로 지나가야 하는 도시야. 그치? 얘는 필수로 지나가야 돼. 나중에 20은 무조건 더해줘야 돼. 그치? 그러니까는 얘를 빼라 거야. 20을 드러낼 때 다 같이 올려주면 돼요. 평행이동을 시켜서 올려주면 돼요. 다 같이 20을 올려주면 얘는 이거 그대로 이런 점이 되겠죠. 네, 도서관 1, 도서관 2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여기가 학교.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똑같죠. 왜? 평행 사변형이니까. 평행하잖아요. 얘랑 평행하고 똑같이 이동을 시켰으니까 이 길이랑 동일하죠. 그러면 원하는 건 내가 얘 더하기 얘인데 이건 나중에 따로 더할 거야. 따로 더할 거야. 그러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니까 굳이 원점 지날 필요 없지. 바로 다이렉트로 가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20 뺐으니까 여기는 600이잖아. 800, 600이니까 여기는 1000이 되겠죠. 피타고 정리에 의해서 1000, 800, 600, 1000. 1000에다가 20을 더해줘야죠. 1000에다가 20 이렇게 더해주겠다가 5번이 쉬운 버전이야. 쉬운 버전. 6번을 한번 읽어보고 한번 해보세요. 6번도 그거랑 비슷하죠. 6번 한번 읽어보세요. 필수로 가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빼고 다 들어 올리면 돼요. 평행이동을 시켜버리면 된다. 그 옆에다가 7번 넘어가기 전에 문제 하나 적을 거예요. 그렇죠? 문제 하나 적을 거야. 요거에서 조금 더 심화로 가는 거 하나 적어볼게요. 뭐 여기다가 적으시든지 문제 하나 적어요. 네, 요거랑 지금 연장선상에서 그럼 시험에 요거보다 조금 더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를 보려고 해요. 얘는 쉬워요. 이거 다 같이 1만큼 올리면 되죠? 볼까요? 이게 필수잖아.
여기 1이야. 그럼 아까처럼 다 들어 올리면 되지. 들어 올리기 전에 한번 보면 이게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7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6이지. 피타고 정의를 써보면. 그지? 근데 다 같이 1만큼 올릴 거야. 다 같이 1만큼 올릴 거니까 내가 이 부분을 1만큼 올렸으니까 1만큼 이렇게 올릴 거야. 그러면 이 부분 빠지고 그럼 여기서부터 내가 이 지점이 이 지점으로 옮겼지. 얘가 지금 B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B 프라임. 그럼 1은 무조건 필수니까 다 같이 요건 의무잖아. 다 같이 올리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로 가면 되죠. 여기까지 가면 되죠. 요 거리는 얼마야? 이거 1만보스가 6이 됐잖아. 6이니까 6루트 2 돼요? 6루트 2 됐어요? 6루트 2 6루트 2야. 6루트 2니까 내가 이제 가야 될 거리는 6루트 2 플러스 1이야. 거리를 만약에 물었다고 하면 그치? 그런데 지금은 물어보는 게 6루트 2가 아니라 요 지점을 물어보고 있잖아. 요 지점을 물어보고 있지? 요 지점은 여기가 있잖아. 그러면 기울기가 지금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니까 2 루트 2가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럼 이제 심화로 보면 저거랑 비슷한데 이번엔 여기가 또 이렇게 있어요. A라는 지점이 있어. 이 거리가 2야. 네. 다리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다리가 이렇게 됐어. 다리가 이렇게 됐어. 다리가 이렇게 됐어. 여기가 루트 13이야. 다리가 이렇게 됐어. 얘가 다리야. 이 다리가 필수야. 필수. 근데 내가 여기서 이건 다리는 뭐 어딘가 있을 테니까 내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기를 원해. 여기가 3이라고 할게. 그쵸? 여기 3이라고 할게. 여기가 11. 그랬을 때 내가 A, C 있을 때 A, C A에서 C, D, B의 최단 거리를 가봐라. 다리가 똑바르지가 않아요. 삐딱하게 됐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상황들이 비율이야. 삐뚤어졌다고 쫄지 말고 비율을 생각해서 비율을 보시면 여기가 2야. 그럼 여기는 얼마야? 13이야? 3이어야 되죠? 2, 3, 루트 13은 변하지가 않아요. 다리는 움직일 수 있지만 2, 3, 루트 13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럼 요거만큼을 드러내면 얘도 나머지 애들이 아까는 그냥 다리가 요거였으니까 다 같이 1만 올라가고 20이니까 다 같이 20을 올렸어요. 근데 얘는 2, 3이기 때문에 2, 3이니까 그 비율만큼 생각해주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2만큼 올려주고 3만큼 왼쪽으로 가고 2, 3, 13이니까 똑같이 이 점을 요 다리를 없앴다고 생각하시면 얘도 2만큼 3만큼 가면 돼요. 이게 B'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간격 똑같이. 그래야 얘랑 평행할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이 거리랑 이 거리도 똑같겠지? 평행사변이니까. 그치? 다리가 없었을 때 2, 3부터 13, 2, 3부터 13
13, 24부터 13, 24부터 14. 그럼 내가 이제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1이었는데 3만큼 뺐으니까 이거 8이지. 여기서 이만큼을 올렸으니까 여기 얼마? 6이죠? 6, 8이니까 여기는 10이죠? 그래서 원하는 건 10 더하기 14. 이런 형태가 된다. 이 얘기야. 오늘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들 중에서 몇 개는 지금 우리 막 어차피 자인 스토리 이런 거에도 아까 이런 거 우리 봤죠. 삼각형 이동시키고 원이 아까 대접한 이게 지금 1등급 고난도 스토리인데 뭐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숲을 지나고 뭐 이런 거 45도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문제들이 뭐 다 비슷하게 겹치고 하니까 한번 잘 해주면 나중에 한 바퀴 돌고 나서 두 바퀴째 돌 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금 넘겨봐요. 마필 특강 7번, 8번 얘네는 오히려 이거보다 쉬워요. 이건 뭐 오히려 쉬워. 30도 일대를 주로 내는데 꼭 30도 일대만 내야 된다는 건 없어요. 주로 30도를 내는 거지. 왜? 30도는 특수학이니까. 특수학이어서 그런 것들을 좀 내는 편인데 30도랑 또 내는 게 뭐냐면 22.5도를 내요. 22.5도. 왜 22.5도를 낼까는 그것도 7번 옆에 한번 적어볼게요. 왜 22.5도를 낼까? 30도를 먼저 볼게요. 30도를 보시면 지금 30도가 이렇게 있는데 7번 30도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요. 근데 여기까지 거리가 5래. 그럼 우리 아까 했지. 이거 이렇게 대칭시키라고. P 이거를 P라고 하면 P1 요거를 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P2겠지. 그치? 그러면 내가 얘를 알파라고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알파죠. 대칭시켰으면 얘가 베타면 이렇게 대칭시켰으니까 이것도 베타죠. 이해돼?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30도니까 요거는 60도겠지. 60도. 이해돼? 60도야. 60도니까 내가 요게 지금 5잖아. 요게 5인데 60도니까 이 P1, P2도 5가 된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옆에 적어볼게요.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 30도가 아니라 여기가 22.5도. 22.5도 그러면 좀 어려울려나? 45도에 대한 걸 아직 안 배웠겠구나. 그럼 45도로 할게요. 아직 그 수원을 했던 사람도 있고 안 했던 사람도 있으니까 45도로 할게요. 45도로 하면 각도는 좀 더 벌어져야겠다. 실제 45도에 맞게끔 해보자. 45도. 그럼 여기서 똑같아. 여기서 똑같이 P. 또 이런 5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 대칭 P1, 여기 대칭 P2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도 똑같이 쓱 긋고 쓱 그으면 여기 알파, 베타, 베타. 그치?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45도니까 얘는 2배 알파 베타니까 90도겠죠. 90도.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겠어? 5, 2가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볼 수 있다. 이해돼? 그러니까 특수각이어야 뭘 할 수 있어. 1대1 루트 2, 아니면 2대1 루트 4, 뭐 이런 것처럼 특수각일 때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근데 나중에 수학까지 배우고 코사인 법칙 이런 걸 배우면
좀 각도가 조금 더 다양해지게끔 출제를 한다. 그냥 하시면 돼요. 8번은 반지름 길이가 20인 원형의 수영장이 있다. 네. 5는 수영장의 중심이고 그 다음에 60도래. 네. 여기도 이렇게 옮겼대. C, 여기가 P, A, B, Q. 그래서 전화전화가 바꿔왔어요. 어? 전화전화. 뭔 전화인데? 나중에 올라오면 되지. 뭔 소리가 얼마나 들려. POQ. P에서 출발은 O를 향해 가고 있다. PQ 위에 C를 고정하고 아까 도달했을 때 움직이는 점이에요. A, B는 움직이는 점인데 이게 60도예요. 지금 한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쪼개. 얘도 이렇게 배치시켜. C1 여기도 배치를 이렇게 시켜. C2 배치를 시키면 얘가 알파고 얘가 알파, 얘가 베타고 얘가 베타.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60도고 120도죠. 요게 120도. 반지름은 20이래. 그러면 20이고 여기가 120도야. 특성이기 때문에 여기다 60도. 2대 1대 루트 3. 그렇지. 둘레는 20. 집합 좀 볼게요. 계속 졸고 하다가 그거 한다는 얘기가 전화 좀 바꾸고 이러면 너는 진짜 안 되지 않냐? 진짜 너무 매너가 없지 않냐?